처음에 오셨다가 아주 장수하는 학생분들 있죠. 그러니까 이 졸업이 뭘까? 근데 사실 야학 같은 경우 졸업이 없는 학교들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프로그램 이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사실 평생교육이라는 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교육 하는 곳에 졸업이 없어요. 사실 졸업은 개념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만약에 애들이 졸업을 했다고 쳐. 어딜 가요? 갈 데가 없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콤한 장애계 이슈를 알려드리는 장판 고추장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그 장애인 교육권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특별 MC로서 저는 노들장애인 야학의 명희이고요. 난 장애인 배움터 너른마당의 배미영입니다. 장애인 배움터 너른마당은 이 동네 바로 옆에 있는 성북구에 있고요. 장애인 야학으로 처음에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평생교육 시설로 등록을 했는데 뭐 야학이 하는 것처럼 뭐 검정고시 수업이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초등 문해, 그다음에 뭐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어요. 연극, 도자기, 심리운동. 그럼 주로 야학 학생분들은 장애 유형이 어떠세요? 뇌병변 장애인 분들하고 발달 장애인 분들이 좀 있어요. 요새는 발달 장애인 분들이 좀 더 늘어나서 맞아요, 3분의 2쯤 되는 것 같아요. 교육이라고 하고 원래는 이제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이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만 존재했었잖아요. 그래서 너른마당과 노들야학이 사실 어떤 학교 형태의 수업 과정을 가지고 있죠. 근데 야학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교육이라는 게 딱 교실 안에서의 수업만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역에서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전반의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좀 더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 학교에 왔던 어떤 분은 그러니까 옷이나 이런 거 진짜 관심이 없었어요. 진짜 좀 안타깝게도 신발도 꽃분홍색 애들 거 같은 운동화 신고 성인인데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랬는데 아동화로 나오는 그런 신발 말씀하신 거죠? 원래 또 발이 좀 작기도 해.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 다른 분들하고 어울려서 뭐 가서 매니큐어도 발라보고 뭐 화장품도 발라보고 이러니까 조금씩 자기도 바뀌더라고. 가끔 저희한테 후원 들어오는 물품 중에 뭐 옷 같은 것도 있잖아요. 원피스 이런 게 있으면 입어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수업 프로그램 중에 밖에 나가서 뭐 예를 들면 친구한테 선물 사오기 이런 프로그램도 좀 하고, 그다음에 어떤 때는 뭐 햄버거 주문하기 이런 것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 타서 간식 사오기 이런 것도 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회 수업 같은 데는 뭐 어느 지역의 유명한 뭐 경기 지역의 어떤 음식이 특산품이래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무슨 닭똥집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닭똥집을 학생들이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고, 다 나이대가 몇 살 정도 되세요? 20대 중후반, 30대 초반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먹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처음에 닭똥집이라고 하면?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그래서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 같이 시장 가서 닭똥집 사와요. 그리고 또 우르르 몰려나가서 닭똥집 사오고 또 족발도 사고 이러면서 같이 나눠 먹고 이제 이런 걸 하니까 좀 사회성이 기본적으로 넓어지고, 또 지역에 있는 시장과 가게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장애인 단체가 있어. 상인들이 이제 아는 거죠. 그 너른마당의 총 장수 학생은 몇 년 정도 다니셨던 거예요? 10년 다녔어요. 요분은 야학의 그 너른마당 학교에 처음 오셨을 때 나이가 몇 살 정도였었어요? 41이니까 30대 초반 남았다. 보통 초중고를 하면 그 12년 교육과정에서 이제 끝이 나야 되고, 물론 초중고를 스텝을 다 밟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오셨다가 아주 장수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졸업이 뭘까? 근데 사실 야학 같은 게 졸업이 없는 학교들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프로그램 이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리고 졸업이 없는 건 이 학생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평생교육이라는 건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교육 하는 곳에 졸업이 어딨어요. 사실 졸업은 개념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만약에 이분이 졸업을 했다고 쳐. 어딜 가요? 갈 데가 없어. 저는 이제 장애인분들이 있는 이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은 형태가 학교 형태처럼 어느 시간에 와서 일정 시간 공부를 하고 돌아가는 이 1, 2교시, 3, 4교시가 있는 여서 학교 형태지 졸업제도가 있어서 학교 형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장애인분들에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거의 90% 이상일 경우가 많은데 그럼 졸업해서 그만두면 단절되죠. 단절되잖아요. 인생이 사실 그분에게 인생이 없어지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물론 지금은 조금 예전하고 달리 활동지원사 제도가 생겨서 활동지원사하고 함께 나갈 수도 있지만 이 활동지원사하고 관계가 잘 되면 또 그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집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학교라도 다녀야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좀 긴 시간을 워낙 수업을 많이 못했어가지고 다들 막 집 안에만 거의 있으시고 갈 데도 없고 특히 뭐 문화예술 활동이나 어디 영화관을 가거나 이런 것도 어려우니까 너무 힘들죠. 저희는 뭐 중랑천에 계실런지 어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업을 저희도 이제 간신히 이제 좀 시작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막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뭐 유튜브로 수업을 한다, 줌으로 수업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좀 연습을 해볼까 했던 게 한 7월쯤 되거든요. 혹시 모르니 네. 겨울 되면 또 심해진다고 하니 겨울 되기 우리 발달 장애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뇌병변 장애인들도 좀 그런 걸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준비한다 싶어서 7월부터 준비해서 한 10월 정도면은 여러 번 반복을 하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막상 그렇게 이용을 해보자고 결정을 하니까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학생들이 집에 인터넷은 되는지 스마트폰은 가지고 다 갖고 있지만 대부분 노트북은 가지고 있는지 데스크탑은 되는지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웹캠은 있는지 혹시 스마트폰밖에 없다면 요금제는 어떤 걸 쓰는지 왜냐면 데이터를 많이 써야 되니까 화상으로 해야 요금제를 막 10,000원, 20,000원짜리 쓰고 있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혹시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몇 시쯤 있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조사를 하고 선생님들하고도 또 조사를 해야 돼요. 뭐 선생님들은 인터넷이 되는지 정도 확인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5, 6명, 7, 8명씩 그 수업에 들어가서 한 사람이 선생님이 수업하는 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집중도도 떨어지고 그러면 한 수업에 원래 7명, 8명씩 들어가던 수업도 2명, 3명으로 클래스를 나눴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 자원교사 선생님이 했던 선생님은 그 수업 한 수업을 맡고 더 많은 선생님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나머지 반들은 또 저희 활동가들이 또 들어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교실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지난번에 이 수업 클래스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막 하니까 너무 헷갈려하고 그러면 그때마다 또 다시 그거 말고 이거 들어보셔야 돼요 막 이렇게 보통 오프라인으로 해도 방을 잘 못 찾으시는데 맞아요. 온라인 수업을 하면은 그리고 보면은 왜 그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런 사이트는 인터넷 환경이 안 되더라도 그 왜 비용을 되게 적게 쓰거나 아니 비용을 내지 않게 하는 사이트들이 교육부가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접속하려면 기본적으로 학교 정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시설은 안 되는 거죠.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들은 종로구, 여름마당은 성북구에 있어요. 구 지원도 사실 기준 근거가 달라요. 노들은 종로구 어디 무슨 과에서 나와요?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와요. 저희는 장애인 지원과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 노인지원과 이런 부서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르신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됐고 거기 안에 팀이 있어요. 장애인 지원팀. 그러니까 국 안에 부서가 있듯이 이런 형태로 이제 나눠져 있는. 이 기준 체계 지원하는 체계도 다르고. 근데 규만 다른 게 아니고 보면은 근거가 없다 보니까 서울시도 평생교육과로 가면 장애인팀으로 가라. 장애인으로 가면 이건 평생교육시설이니 평생교육과로 가라. 이렇게 계속 핑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시청과 교육청의 예산 근거도 시청에서는 무슨 예산을 어떤 근거로 예산을 줄지 교육청은 어떤 근거로 예산을 줄지를 서로 명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거기 시청에서는 뭐 예산 받아요? 교육청에서 어떤 지원 받아요? 이런 거를 오히려 우리한테 묻고 또 다시 거기에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으로 조례로 또는 이런 걸로 좀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면 좀 쉬울 텐데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것뿐만 아니라 장애인 평생교육법이라는 게 어쨌든 장애인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졸업하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럼 그들에게 평생교육이라는 건 사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교육이 평생교육인데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을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 이런 게 분명히 마련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장애인 양학협의회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법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죠. 네. 기존의 이제 평생교육법과는 좀 달리 장애인 평생교육법에서 조금 더 핵심적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들이 혹시 있어요? 이게 사실 좀 어려워. 왜냐면 기존에 평생교육법 있는데 네네네. 뭐 장애인 평생교육법을 따로 만드냐 이런 얘기 맞아요, 하기도 하고 네. 사실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건 네. 아니에요. 평생교육법 안에서 이제 다 녹여낼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기본적으로 시설 규정도 단순 시설 규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애인이 들어올 수 있는 편의시설도 봐야죠. 그렇죠. 프로그램도 그렇고.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는 10명 들어가는 공간이 비장애인 들어가는 공간보다 2배는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을 그러려면 그리고 또 공간 자체도 지하철하고 멀면 또 안 되죠. 엘리베이터에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죠. 네. 이러려면 임대료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준에 맞춰진 평생교육법으로 할 수는 없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럼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은 그런 어려운 규정으로 만들게 해놓고 법적 지원은 일반 평생교육 시설로 한다 그러면 우선 안 맞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교육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평생교육의 그 학령기뿐만 아니라 생애 주기별에 네. 맞는 프로그램이 또 개발되어야 하고 지역에 살고 있으면 지역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냥 이런 정도의 지원은 사실 뭐 문자회득하는 문해교육 같은 걸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네네. 검정고시 합격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검정고시 고등을 졸업하던 취직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할 것이냐. 그럼 뭔가 다른 지원이 필요한 건 사실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애의 유형과 특성 그리고 맞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평생교육 자체는 이제 권리여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평생교육법 안에서는 권리가 아니고 약간 시혜 대상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그냥 선택할 수 있는 네. 이제 여러 삶을 자기가 살다가 그냥 시간이 나면 좀 할 수 있는 이렇게로 인식하기도 하죠. 평생교육이 예. 아직은 그렇게 네. 인식되니까 그런 문제 때문이라도 제대로 된 지원과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또 학생들이 일상에서 지원받는 교육, 그러니까 학교처럼 경직된 교육이 아니라 일상에서 지원받는 교육이 정말 필요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면은 그 상상하는 어떤 다른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선을 넘어서는 상상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껴요. 그리고 이게 진짜 권리로서 좀 보장되어지고 안정적인 예산이 지원 근거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좀 하게 되고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서 좀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공간,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매번 찾아오는 이 공간이 안정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며 이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을 좀 끊임없이 계속 이제 얘기하게 되었고 이제는 보이는 법으로 또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를 다 듣고 계시죠, 여러분들? 장방고추장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